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현실적인 파트너가 있습니다. 고객의 가능성을 믿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용기와 응원을 통해 삶의 활력과 목표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생활 코치입니다. 여러분은 코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을 단련하고 트레이닝하는 직업인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직업은 생활 코치입니다. 생활 코치란 나의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어주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파트너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생활 코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가정주부 김지혜 씨. 올해로 4살 된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사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상냥한 태도와 밝은 얼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그녀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주부 김지혜가 아닌 지혜 코치로 불립니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서 지혜 코치의 댓글을 기다리고 소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인기 많은 지혜 코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 코치 김지혜입니다. 생활 코치란 사람의 대인관계, 경력,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자신감 등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코칭은 고객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생활에 대한 코칭을 해주는 라이프 코치, 사업에 대한 코칭을 하는 비즈니스 코치, 이력이나 경력에 도움을 주는 커리어 코치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처럼 생활 코치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며 활동 영역도 본인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2년 생활 코치가 처음 생겨나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의 종합 경제 잡지인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 2명 중 1명은 라이프 코치를 고용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 코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김지혜 생활 코치는 주로 엄마들에게 감정 코칭, 라이프 코칭, 대화 코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초보 엄마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코칭 내용은 어떤 걸까요? 엄마가 되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격렬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또 우울하고 외롭기도 하고 지치고 이러는데, 그거를 엄마들이 보통 이제 혼자 감내하다가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그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풀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좀 해소하고 웃고 울고 이러면서 좀 공감받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80%와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20%의 질문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SNS를 거의 끊었는데 이제 아기 낳기 전에 했던 뭐 취미 생활들 이런 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도 올리고 막 하는데 그걸 참 보기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나는 얘랑 되게 재미없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고. 그거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럴 땐 너무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생활 코치는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고객의 목표를 위해 도움을 주는 수평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일방적인 조언은 최대한 배제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칭 받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탓을 돌렸는데, 코칭을 받고 나서는 좀 더 나를 돌아보게 되어서 나 중심적인 사고랑 나의 느낌과 욕구를 좀 더 관찰하게 돼서 훨씬 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코칭에서 변화를 느끼는 깨달음의 순간을 아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변화를 깨닫는 모든 아하 포인트가 생활 코치에게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큰 보람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1박 2일로 엄마들이랑 워크숍을 다녀왔었어요. 가서 저희의 인생을 나누고 정말 이렇게 찐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다녀와서 그 중에 한 엄마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었어요. 더더군다나 보람 있는 건 그 엄마가 지금 코칭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걸 되게 멋있게 보고 또 같이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고객의 변화를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일과 보람 두 가지 모두를 성취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앞서 오신 직업인이 고객의 생활에 대한 코칭을 하는 라이프 코치였다면, 다음으로 만나볼 직업인은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코칭을 하는 비즈니스 코치입니다. 비즈니스 코치의 세계는 어떻게 다를지 살펴볼까요? 이곳은 비즈니스 코치인 이명현 씨의 근무처. 퇴직 후 생활 코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명현 씨는 올해 5년 차의 비즈니스 코치입니다. 비즈니스 코치는 기업의 CEO나 단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된 주제의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조직의 성과 향상, 역량 강화, 직무 만족도, 팀워크 향상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춰 코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은행원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해왔던 일과 비즈니스 코칭의 장점을 결합한 코칭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경영 전략이나 인재 육성을 도와주면 굉장히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직무 전문성에도 맞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기대가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은 비즈니스 코치처럼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린다면 보다 수준 높은 코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치의 가장 큰 매력은 나이에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으며, 오히려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코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 코치가 결혼과 출산, 임신과 육아의 경험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연륜이 있는 시니어들의 직업으로도 적합한 이유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였던 에릭 슈미트는 자신이 받은 최고의 조언은 코치를 고용하라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넓은 안목을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잠재력을 끌어주는 생활 코치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코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설 교육기관이나 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해 직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묻지 않는 질문은 닫혀있는 문이다 얘기할 정도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들이 코칭에 적용하게 되면은 멋진 세션이 진행되는 겁니다. 코칭을 할 때 필요한 핵심 기술은 질문하기와 경청하기로, 이 두 가지 기술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성장 발전을 이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생활 코치가 갖춰야 할 역량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코칭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강의 기간과 인증 과정, 자격 시험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격은 이제 여러 기관에서 발행을 합니다. 대학에서 훈련을 시켜서 발행을 하고, 한국 코치협회에서 발행하는 그 코치 자격증이 있고요. ICF, 국제 코치 연맹에서 발행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거나 대기업들이 코칭 서비스를 청할 때에는 한국 코치협회 자격이거나 ICF의 국제 자격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의 특징은 고객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상담이나 카운슬링이 과거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코칭은 현재와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 문제를 해결합니다. 때문에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과 사회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시니어 그룹들에게 이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은 벌써 사회 경륜을 쌓으면서 리더십이 적정 수준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인생 지혜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스스로도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덜어주는 생활 코치. 나를 바꾸고 변화로 이끄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생활 코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 생활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객의 어려운 상황들을 돕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그 상황을 잘 절제해서 관조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고객의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 잠재력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자질이 필요한 생활 코치.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선사하는 생활 코치의 전망도 밝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게 되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 복지를 위해서, 또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 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새로운 어떤 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또 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생활 코치로서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생활 코치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있고, 또 아마도 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개인 주치의나 개인 변호사, 그리고 생활 코치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생활 코치는 재취업을 원하는 분이나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직업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생활 코치란 대인관계, 경력,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자신감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생활 코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와 고객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핵심 역량을 훈련해야 합니다. 생활 코치가 되는 길, 상담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거나 최근에는 코칭을 위한 별도의 대학 전공을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관련 협회나 코칭 관련 민간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코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